네, 이제 주도주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5분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가장 유효하게 내포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 좀 괜찮으신가요? 뭐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가 많죠. 간밤 구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만큼 중요한 과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AI 관련 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할 때 에너지에 대한 급료, 돈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 돈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AI 혁신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반도체주 활짝 웃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오늘 웃고 있는 게 과연 반도체만 웃고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 아니면 뭐 일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밀렸고 오늘과 같은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물론 조금 더 웃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물론 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구글의 제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준 것까지는 시장 내에서는 아주 유효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초에 이 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더 못 갈 거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저랑 화면 먼저 같이 보고 가실 텐데 네.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겠습니다. 엄청 확 꺾였다가 또 확 올라가고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최근 직전까지 아마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확인했었을 때 당시에는 네. 금리 인하 확률과 동결 확률이 반반이었죠, 거의. 근데 지금 현재 좌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80%가량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지금 다시 풀린다, 뭐 TJ 잔고, QT가 종료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장이 대외적으로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 왔었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부분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반도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결국에 지금 금리 인하할 겁니다라는 기대치들이 더 살려주고 돈을 더 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더 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80%가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하락이 찾아온 종목들에 이제부터는 좀 속도 조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낙폭이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좀 갈림길에 섰다. 추가적인 가격 이탈은 이제는 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장 내에서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항상 저희가 이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는데 외국계들 포지션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520포인트까지가 직전 말씀드렸었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만기 포지션 손익 자리는 531.5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으로 환산해서 보실게요. 네. 자, 531.5포인트면은 네, 지난 시장 대비해서 거의 뭐 1% 내외 남지 않은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한 번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때가 드디어 오지 않았나. 그간의 시장이 정말 많이 변동스럽게 눌려줬고 그리고 그간에 정말 또 아프게 눌려준 종목들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 중간중간 수익 본 종목도 다행히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종목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일부 매수할 기회를 노려볼 때가 왔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지금 저 파란색 라인 그으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일종의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만기 손익 이제 외국인들 만기 손익 평가 자리예요. 네. 저 자리 아래로 떨어지면 손익 평가가 그러면은 더 외국인들이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531.5포인트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외국인들 지금 아직 선물 옵션 기준으로 매도 아직 마이너스 5조 이상 돼요. 선물 누적이. 그래서 누적 환원하는 이게 다시 환매수하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싸움이요. 외국인들이 여기 밑으로 던질 건가요? 아니면 속도 조절하면서 네, 풋 포지션 청산하고 갈까요? 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앞선 구간에서 선물 기준에서 누적이 매도가 너무 많다. 누적이 풋옵션 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슬슬 청산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내외값에서는 매수를 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당연히 대장주라고 평가받는 반도체주들의 반등세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 종목들 SK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먼저요. 하이닉스입니다. 자, 최근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은 전혀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요. 증설 시나리오가 열렸습니다만 아직 주문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선증설이 아니라 후증설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 인상분이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유지는 이번에는 지난 시그널 지난번 때보다는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에서 2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늘 기준으로 54만 4천 원 내지는 54만 5천 원 구간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5일 이평선 위로 말씀드린 자리니까요. 네. 해당 구간을 좀 회복해 주는지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쪽으로 분위기가 완벽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주들 수혜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들로만 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대장주로 대응을 하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판,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장 초반부터 되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우리가 쇼티지 이야기하고 참 한동안 그냥 안 쳐다봤어요. 그냥 쇼티지 유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저희가 9월달 그리고 8월달 바닥권에서 눌려있을 때 계속해서 한 번씩 다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예 신경 껐습니다. 왜? 그냥 쇼티지 이야기가 바뀐 게 없어가지고요. 계속 갑니다. 정말 무서운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대장주들만 계속 이어갑니다. 구글 제미나이 TPU 쪽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쏠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인텔 전체적인 수혜 쪽으로 넘어가는 쇼티지 대표적인 종목인 만큼 오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갭상승 나온 자리가 지난 상승 추세 자리입니다. 여기 이탈만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장비주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요.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과의 연관성을 붙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장 이제 연말 연초로 넘어갈 거예요. 연말 연초에서 마이크론이 증설 계획과 앞으로 장비 HBM 생산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릴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수혜받는 게 누구다? 한미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 연초 이번 눌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자. 다른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한미반도체라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북미향인 마이크론과의 연관성을 붙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AI 관련해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한미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팔로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주도주 투자에서 포트 안에 편입해야 할 종목군으로 꾸준히 밀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G화학에서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기술 개발과는 약간 다른 결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입자가 좀 균일한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뿌리는 방식으로 이 기술 개발을 좀 바꿔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균일하게 입자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실렸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학술지에 실린 거니까 양산이 언제일까라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희 좀 2차 전지는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죠? 전혀 오랜만에 다루지 않아요. 매일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이걸 거예요. 아니 리튬 가격도 올라갔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렇죠. 저도 그거 가지고 많이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상 시장세, 지수세를 이기지 못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리튬 가격의 상승분을 이미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있음에도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이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이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수요와 이제 코스닥의 자금 순환이라는 게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언제나 시속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들이 일부 못 버텨준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해야 해요. 전기차의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내지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전기차 시장 아직 아니지 않다.
지금 아직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배터리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까지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굳이 전기차 쪽으로만 국한된 수요를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내지는 배터리향에 대해서 좀 반으로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최초로 우리가 지금 소재 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 바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완성체 셀 업체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두 곳을 볼 수밖에 없겠죠. 삼성 SDI 그리고 LG 그룹주인데 네. 저는 LG 그룹주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왜요?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과 좀 대결하는 거 피하는 기업이 훨씬 좋다. 근데 왜 LG가 그렇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지금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2차 전지 얘기하면은 중국 시장이 너무 나가서 대한민국 기업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LG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냐? 북미향으로 진출이 이미 빠르게 진출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장을 이미 터놨다. 그렇죠. 이제 탈중국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다? LG 그룹주다. LG 그룹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이민권 가지고 시민권 가지고 한번 난리 폈었을 때 기억나시죠? 네. LG 엔솔이 또 공장 미국 내 북미향 공장 내에서 그런 맞아요. 못 사건이 돌아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노리실 부분들 뭐 나는 소재 쪽이 더 좋고 오히려 변동성이 더 높은 쪽이 좋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훨씬 빠를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상승률이 강하게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 쪽은 저는 지금 LG 그룹주입니다. LG 그룹주. LG 그룹주 중에 LG 화학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이슈 붙여서 LG 화학부터요. LG 화학을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전고체 배터리 소재들 그리고 화학 소재 개발 쪽으로 지금 현재 LG 화학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대에서 편입한 이력이 있는데 아직도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 이번 시그널에 전고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어디까지 넘어와 있냐? 대량 생산 우리나라는 언제 LG 그룹주도 시작하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이실 건데 네. 저는 조만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경쟁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중국, 미국, 대한민국, 유럽 전체적으로 경쟁 시도였죠. 자,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용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에 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저우차에서는 고용량 전고체 배터리가 또 대량 첫 시범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6년도 기준에 지금 현재 리튬 가격과 그리고 전해액 그리고 6불알 인산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쇼티지가 2030년까지 유지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생산량은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고 넘어갈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난 시간에 하락 되돌림폭을 보시면은 지난 바닥권 내에서 7월 달에 상승분 돌파 나왔던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자리까지 눌려왔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달성을 해야 하는 목표 라인을 저희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코프로 BM은 20만 원 선이었던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14만 원 선이었나요? 맞아요. 아마 그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가격이 이제 리튬 가격이 15만 위안까지 가는 걸 기본으로 산정했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조정 나올 때 실질적인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자리를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돌림폭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바이오주들이 먼저 강하게 시장을 방어적인 형태로 버텨줬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AI 형태로 자금 순환 형태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은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바이오주들을 일단 챙기는 전략들 이제 슬슬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새로 또 포트 편성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로 열어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시작할 때 펩트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어제 장 초반에 펩트론이 눈에 띄는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제 펩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펩트론을 담았을 때는 잘 눌려 있을 때 담았고 지금까지 전략을 가져갈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어요. 오늘은 펩트론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엄민영 애널리스트 분께서 또 나서면서 진화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펩트론이나 여타 지금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 뭐 악재적인 뉴스가 나온 것 자체는 없어요. 네. 뭐 기술 본계약 체결건이 12월 7일인데 12월 7일까지 아직도 시간 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뭐 나와가지고 뺀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죠. 쉽게 얘기해서 불편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펩트론은 바닥권부터 계속 긁어왔었다 보니까 네, 아직도 수익이실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도. 맞아요. 아직도 수익일 겁니다. 근데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4만 원대에서 그러면은 현금을 확보하자. 34만 원. 저희 왜 펩트론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나요?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크게 없어요. 여타 최근에 시장 내에서 전체적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이유 있어서 떨어졌어요? 어제 무슨 이유 있었나요? 하락하는데?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이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세기로 그러면은 펩트론이 일부 좀 차익 실현 형태가 좀 급격하게 떨어졌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주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반도체가 강한 시그널로 바뀔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다시 구성이 됐잖아요. 반도체, 전력, 원전, 2차 전지 얘네 다 묶으면 뭡니까? AI예요, 결국에. 맞죠? AI가 네. 다시 강한 타이밍에는 바이오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나는 좀 불안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4만 원, 34만 원대에서 네. 어느 정도 현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중장기적으로는 홀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7일에 기술 이전 체약 견수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가 40만 원대까지 아직 홀딩 전략까지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잘 눌려 있을 때 들어가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당시에 잡았었는데요. 지금 불편하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4만 원 선 라인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종목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리가캠 바이오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리가캠바이오요. 네. 참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펩트론 보면서 그냥 별 얘기 없이 차트가 정말 예쁘네요. 갈 것 한번 쏠 것 같네요. 같아요. 쏠 것 같아요. 한번 갔잖아요. 네. 지금 리가캠바이오가 좀 비슷해요. 오. 또 그때랑 굉장히 또 차트 형태가 비슷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그냥 정말 이 바이오 섹터라는 게 일부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하긴 하지만 차트 형태 내에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런 종목 보시면은 최근 내에서 시장세가 어땠어요?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일주일 넘는 7거래일 가량의 지금 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5일 이평선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격은 어때요? 이격은 또 줄여놨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기다려 보면 한 방 준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모든 거 다 쳐내면 안 돼요. 물론 AI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바이오도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 적정한 비중 유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앞서가지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다 담아놨고 바닥권부터 끌어온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반도체 섹터들 한 개, 두 개 좀 먼저 포트 편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천주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바이오를 편입해 놨다가 비중을 점차 줄여보자라고 리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오늘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자, 현재가 24만 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빨리 떴어요. 자,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삼성전기입니다. 큰 네. 거 담아야죠. 아무래도 오늘 장 중에서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전장용 MLC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오늘 상승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MLCC 공급량 확대까지. 자, 최근 내서 이제 테슬라 자체 AI 칩 같은 게 A15에서 A16까지 27년도까지 확장 생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혼자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쟁이 같아요. 전기차도 자기 혼자서의 배터리도 혼자서 하려고 한다고 해. AI 칩 생산도 자기 혼자서 한다고 해. 글쎄요, 실상 따지고 보면은 다 이제 우리나라나 같은 이 외국계 기업에서 다 부품 들여와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뭐 자체 생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이 테슬라 향의 FCVGA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LCC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풀가동입니다. 4분기까지 풀가동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쇼티지 형태로 풀가동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영업이익 1조 대 복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좀 갭 형태로 강하게 뜬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눌리면은 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오늘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2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티지라는 키워드에 힘입어서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급등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삼성전기 편입해 볼게요. 가격 라인은 하단 자막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